생명 앞에 금기 메디코, 3화 마지막 진료 그리고 장면 6 마지막 진료. 3주 뒤 별들이 가득 쏟아지는 하늘이었다. 그 아래서 카밀라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상황은 모르고 별이 참 아름답지 않아?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아사다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약이 거의 고갈 상태야. 아사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낮게 말했다. 카밀라는 그의 눈을 마주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마취제도 다 떨어져서 이제 큰 수술은 힘들겠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우리도 떠날 때가 다가온 것 같아. 카밀라는 말을 이어갔다. 그 말에 아사다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환자를 두고 돌아선 적이 없었는데 그의 말은 허공에 메아리 쳤다. 카밀라는 아사다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아주었다. 둘의 체온이 잠시라도 서로의 무게를 나누었다. 그날 아사다와 카밀라는 난민들에게 마지막 내과 진료를 했다. 약을 처방하며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들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아사다는 다른 의료 부스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남은 연락처들을 적어주며 말했다. 대부분의 부스는 이미 철수했어. 카밀라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아사다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한 희망을 붙들었다. 그래도 우리처럼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 순간 한 라인이 울렸다. 아사다는 재빠르게 전화를 받았다. 수술이 가능한지 묻는 목소리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화 너머의 목소리를 들은 아사다의 표정이 변했다. 그러면 얼른 보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카밀라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아사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아사다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설명했다. 어린 여자아이야. 국적이 불명해서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군. 그는 잠시 멈추고 덧붙였다. 간단한 맹장 수술이라면 남은 마취제를 전부 사용하면 가능할지도 몰라. 아이가 어려서 마취도 덜 필요할 거야. 카밀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아사다도 서둘러 수술 도구들을 챙겼다. 그때 한 차량이 부스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동양 여자아이는 배를 부여잡고 고통에 찬 얼굴로 힘겹게 움직였다. 카밀라는 재빨리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청진기를 꺼냈다. 시간 없어. 아사다는 성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술실로 가야 해. 그러나 카밀라는 아이의 상태를 주의 깊게 보며 멈칫했다. 아이의 얼굴에 흐르는 식은땀과 웅크린 자세, 그리고 숨을 쉬는 방식에 집중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복통, 발열, 식은땀, 맹장염인가? 아니면 복막염? 췌장염, 장폐쇄까지 가능할 수도 있지. 아이의 배를 부드럽게 눌러본 카밀라는 더 깊은 통찰을 위해 추가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배 전체에 통증이 있니? 아니면 특정 부위가 아파? 아이의 눈물이 가득 찬 얼굴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나왔다. 배 전체가 아파요. 카밀라는 눈을 좁혔다. 맹장염은 아니겠군. 한 곳에 집중된 통증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복막염일 가능성이 높아.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아직 배제할 순 없지. 카밀라는 아이의 입술을 살피고 건조해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추가적인 탈수 증상을 확인한 후 다시 혼잣말을 했다. 췌장염이면 등으로 통증이 방사돼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등 쪽으로 통증이 가지 않니? 카밀라는 아이에게 물었고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카밀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췌장염도 아니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복부를 누르면서 반발통 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건 복막염이야. 이미 꽤 진행된 상태라 통증이 복부 전체로 퍼지고 있어. 아사다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물었다. 맹장이 아니라는 거야? 카밀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복막염이면 남은 마취제로도 위험해. 수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의료시설에 보내야 해. 당신이 그렇다고 말하면 정확하겠지? 그런데 어떻게 확신한 거야? 아사다는 의아한 듯 물었다. 카밀라는 차트에 기록을 남기며 대답했다. 대부분의 복통 원인을 배제하고 나서야 복막염이 확실해졌어.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어. 아사다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래, 복막염이면 여기선 수술할 수 없어. 마취제도 부족하고 저 정도로 통증이 있다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일 텐데. 어쩌지? 그들은 절망의 문턱에 섰다. 급하게 다른 난민촌에 연락을 해봐야겠어. 카밀라는 초조하게 말하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전부 동일했다. 수용이 어렵다는 말만 들렸다. 점점 고요해지는 부스 안에 아이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아사다는 그 소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 순간 그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다. 일단 아이를 방기로 데려가자. 방기에 있는 병원에 데려가서 우리 딸이라고 하면 일단 수술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카밀라는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사다는 천천히 다가가 고통에 울부짖는 아이를 조심스레 안으며 말했다. 방기까지 이 아이가 견딜 수 있을까? 장면 7하늘에서 내려오는 희망. 그때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 같은 굉음이 하늘에서 들려왔다. 카밀라와 아사다는 본능적으로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하늘 위엔 거대한 비행체 여러 대가 착륙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먼지와 바람이 휘몰아치는 속에서 한 의사가 비행체에서 내려오며 다가왔다. 일단 아이를 살립시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의사와 함께 비행체로 들어가자 그 안엔 최신식 의료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들은 카밀라가 데리고 온 여자아이를 투명한 유리관에 넣었다. 아이는 곧잠에 들었고 유리관을 통해 여러 가지 진단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 MRI, 엑스레이, 온갖 의료 기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갔다. 의사는 사진을 보며 간결하게 말했다. 복막염이 맞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죠? 아사다가 물었다. 그러나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단 아이를 살리고 이야기합시다. 그의 말은 그 자체로 명령이었다. 아사다와 카밀라는 그 의사와 함께 수술실로 들어갔다. 아사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런 전문 수술실은 너무 오랜만이군. 카밀라가 옅게 웃으며 대꾸했다. 그러게. 수술대 위에는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다. 두 사람은 곧장 수술을 시작했다. 수술실의 공기는 팽팽했다. 아사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메스를 들었다. 그의 손은 마치 이미 수백 번 그려본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듯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첫 절개가 시작되었고 출혈은 거의 없었다. 아사다의 수술을 어시스트하는 의사가 그 장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출혈이 거의 없군. 저렇게 빠른데 어떻게 가능한 거지? 카밀라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외과의사의 수술 경험이 극한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신체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절개하는 수준까지 되죠. 그 덕분에 혈관을 피해가면서도 필요한 부위에만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 출혈량이 최소가 됩니다. 아사다는 빠르게 장기를 들춰내며 장 천공 부위를 찾았다. 손은 쉼없이 움직였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개나 출혈은 없었다. 그는 메스를 들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으며 수술을 이어갔다. 함께 수술하는 의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아사다의 손길을 지켜봤다. 저 속도 그게 가능한 건가? 카밀라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아사다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그때의 대처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손은 멈추지 않죠. 모든 것이 이미 계산된 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마지막 공합이 끝나고 아사다는 메스를 내려놓았다. 수술은 끝났다. 출혈도 거의 없었고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카밀라는 아사다를 바라보며 함께 수술한 의사에게 말했다. 그는 속도와 정확함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사예요. 그 자신감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그 확신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죠. 함께 수술한 의사가 아사다를 향해 말한다.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아이의 상태는 우리가 관리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사다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입니까?